말이 안 통하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아무리 말해도 고집불통, 듣지 않는 사람 때문에 답답했던 적이 있으시죠? 다시 안 볼 사람이면 피하면 그만이지만 곁에 있는 사람이 이러면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고집불통인 사람을 이 한마디로 대처해 대화의 문을 열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 단 한 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도 더 이상 그 사람 앞에서 답답해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고집을 부리는 이유를 찾아라. 재호 씨는 요즘 아내 혜진 씨와의 대화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혜진 씨는 아이들 교육이나 가사 분담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자신의 의견만 고집했고, 재호 씨가 제시하는 다른 방식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자녀의 학원 문제로 심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재호 씨는 다양한 학원을 알아보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혜진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다니는 학원이 제일 나아. 괜히 바꾸면 아이한테 해가 될 수도 있어. 그냥 지금 하는 대로 가자. 재호 씨가 한 번쯤 다른 학원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고 말하자 혜진 씨는 목소리를 높이며 반박했습니다. 당신은 아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래. 그냥 내 말대로 하는 게 맞아. 괜히 바꾸지 말고. 지금 학원이 가장 안전해. 혜진 씨는 완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며 재호 씨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재호 씨는 화를 억누르며 잠시 말을 멈추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진아, 혹시 뭐가 걱정되는 거야? 학원을 바꾸는 게 정말 많이 부담스러워 보여. 아내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결국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아이가 지금도 겨우 따라가고 있는데 학원을 바꿨다가 적응 못하면 어떡해. 괜히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아이한테 피해를 줄까봐 너무 걱정돼. 그 순간 재호 씨는 아내가 단순히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자녀의 미래와 학습에 대한 깊은 불안과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혜진 씨가 학원을 고집한 이유는 자녀의 학습 성과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부모의 고집이 자녀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과 불안에서 비롯될 때가 많다고 말합니다. 혜진 씨 역시 아이가 학습에서 실패할까봐 두려워 자신의 결정을 고집스러울 정도로 강하게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재호 씨가 아내의 고집에 맞서 싸우지 않고 무슨 걱정이 있는 거야? 라고 부드럽게 물어본 것은 혜진 씨가 느끼던 불안을 스스로 인식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는 정서적 연결을 통해 상대의 방어벽을 허물고 고집의 이면에 있는 감정을 찾아내는 강력한 심리적 기법입니다. 이렇게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게 되면 상대방의 고집스러운 태도는 자연스럽게 누그러지게 됩니다. 퇴계 이황은 말했습니다. 고집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려는 의지에서 온다면 이렇게 상대방이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인식하고 이를 표현하게 되면 고집스런 태도는 자연스럽게 누그러집니다. 처음에는 혜진 씨도 자신의 고집이 불안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재호 씨의 질문 덕분에 혜진 씨는 자신의 감정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그 불안감이 학원을 고집하게 만든 진짜 이유임을 깨달았습니다. 고집의 이면에 숨겨진 감정을 인식하게 되면 마음의 무거움이 풀리고 대화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두 번째, 논리가 아닌 감정에 집중하라. 경수 씨는 친구 민수와 자주 만났지만 요즘 민수의 고집스러운 태도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사소한 주제에도 논리적으로 따지며 자기 의견이 맞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스타일이었죠. 그날도 두 사람은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운동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체계적으로 해야만
효과가 있어. 그렇지 않으면 하는 의미가 없지. 경수 씨는 아니,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해 보았지만 민수는 곧바로 말을 끊으며 반박했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식은 내가 말한 거야. 이런 건 논란의 여지도 없어. 민수는 다른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반복하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경수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논리적인 반박을 포기한 채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야, 요즘 많이 힘들지 않아? 계속 일에 쫓기느라 스트레스도 많아 보이는데, 혹시 운동 얘기하는 것도 그거랑 관련된 거야? 그러자 민수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운동할 시간도 없고 자꾸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아. 운동이라도 제대로 못하면 내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수가 계속해서 논리적 주장을 반복한 것은 내면에 있는 불안을 감추기 위한 일종의 방어기제였습니다. 심리학자 로렌스 웰크에 따르면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려는 이유는 통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민수도 자신이 무언가를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들자 논리적 주장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였던 거죠. 경수 씨가 스트레스가 많아 보인다며 감정을 공감한 것은 민수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방어를 내려놓게 만든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민수는 자신의 방어벽을 허물고 진짜 감정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집스럽게 논리만을 고수하는 사람에게는 정서적 공감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논리로 맞설수록 방어벽은 더 단단해지지만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해주는 순간 상대방은 논리적 방어벽을 허물고 대화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왕양명은 말했습니다. 마음의 불안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다. 상대방이 논리적으로 따지고 고집을 부릴 때는 화가 나거나 답답한 감정이 올라올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한 발 물러서서 이 사람도 지금 뭔가 힘든 상황일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감정을 읽어내고 대화를 유연하게 이끌면 나도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더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을 사용하라. 상민 씨는 요즘 동료 영수와의 대화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회의 때마다 영수는 자신의 의견을 고집스럽게 주장했고 다른 동료들이 의견을 내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새로운 프로젝트 방향에 대해 논의하던 중 영수는 강하게 자기 생각을 밀어붙였습니다. 이 방식이 제일 효율적이야. 우리가 이 방법을 쓰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어. 상민 씨는 하지만 다른 접근 방식도 한번 고려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보았지만 영수는 단호했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말한 이 방법이 가장 검증된 방식이야. 괜히 위험한 시도를 할 필요가 없어. 상민 씨는 영수가 계속해서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며 다른 제안들을 차단하는 모습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상민 씨는 논리로 맞서기보다는 영수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영수야, 네 방식에 정말 확신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왜 그 방법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영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니까 다른 건 해볼 필요도 없어. 상민 씨는 영수가 여전히 방어적이라는 것을 느꼈지만 다시 조용히 물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네 방법 대신 다른 방식을 시도해보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영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금 불안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겠지.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상민 씨는 영수의 말을 듣고 그의 진짜 두려움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영수가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는 단순히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던 것입니다. 상민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실패에 대한 걱정이 큰 거야?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어려움을 겪었잖아. 그 경험들이 너한테 큰 부담이 된 건 아닐까? 영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맞아. 지난번에 우리가 큰 프로젝트에서 실패했을 때 나 정말 힘들었어. 그때부터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게 너무 두려워졌어. 그래서 이번엔 반드시 성공하고 싶어서 고집을 부린 것 같아.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은 상대방의 주장을 직접 반박하기보다는 질문을 통해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재평가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심리학자 브레너는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깨달을 때 그들의 방어 기제는 자연스럽게 낮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민 씨처럼 왜 이 방법을 고집하는지, 또는 다른 선택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라는 질문을 던지면 상대방은 자신의 주장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그 안에 숨겨진 감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인지적 개입을 통해 상대가 스스로 깨닫도록 돕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영수는 처음에는 자신의 주장이 완벽하다고 믿었고 다른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민 씨의 질문을 통해 영수는 자신의 불안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고집스러운 태도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깨닫는 순간 고집은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질문은 진리로 가는 첫걸음이다. 상대방이 고집을 부릴 때 논리로 맞서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한 걸음 물러서서 질문을 통해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의 길입니다. 질문은 대화의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네 번째, 상황을 재구성하라. 혜민 씨는 최근 부모님과 대화할 때마다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특히 중요한 결정에 있어 늘 자신들의 방식만을 고집했고 혜민 씨가 제안하는 다른 의견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가족 여행을 어디로 갈지 논의하던 중 아버지는 단호하게 자신이 가고 싶은 여행지로 결정하려 했습니다. 내가 다녀본 곳 중에서 여기가 제일 좋아. 이번에도 그곳으로 가자. 다른 곳은 불편하고 재미도 없어. 혜민 씨는 이번에는 다른 여행지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곳을 가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 라고 제안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괜히 다른 곳 가봤자 시간 낭비야. 여기로 가는 게 제일 안전하고 괜히 모험하지 말자. 아버지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며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고 혜민 씨는 그 상황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혜민 씨는 그 순간 아버지의 고집을 꺾으려 하기보다는 새로운 관점에서 상황을 볼 수 있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차분하게 혜민 씨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곳이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새로 가는 곳도 기대 이상의 경험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대답했습니다. 글쎄, 하지만 내가 모르는 곳에 가면 불편하고 적응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 괜히 시간만 버리지 않겠냐? 혜민 씨는 아버지의 걱정을 이해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 이번 여행이 조금 다르게 흘러가도 그 경험이 나쁠까요? 혹시 다른 장소가 우리 가족에게 더 좋은 추억을 남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난 새로운 곳을 가는 게 좀 부담스럽더라. 내가 그곳에서 잘 못 즐기면 어떡하나 싶어서. 하지만 네 말대로 새로운 곳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 프레임 변화는 사람의 고집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심리학자 피터 살로베이는 사람이 특정한 관점에 갇혀 있을 때 그 외에 다른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상대방이 고집을 부릴 때 그들의 시각을 바꿔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혜민 씨처럼 다른 방법을 시도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또는 새로운 장소를 경험하면 어떤 추억이 생길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상대방은 고정된 시각에서 벗어나 상황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이는 인지적 유연성을 촉진하며 고집스러운 태도를 부드럽게 풀어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변화는 항상 우리 곁에 있으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세상을 품을 수 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자신이 잘 아는 여행지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적절하다고 믿었지만 혜민 씨의 질문을 통해 새로운 경험이 가져올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는 새로운 장소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자각하게 되었고 결국 마음을 열고 다른 여행지도 고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상대방의 고집을 꺾으려 하기보다는 새로운 시각에서 상황을 보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해결 책임을 꼭 기억하세요. 5번째, 최종적으로 선택의 기회를 주라. 현수 씨는 요즘 동생 영훈과의 대화에서 자주 충돌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영훈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영훈이 새 차를 고르려는 상황에서 또다시 형과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형, 이 차가 딱이야. 디자인도 그렇고 기능도 최고야. 다른 건 볼 필요 없어. 현수 씨는 영훈의 말을 듣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영훈아, 이 차도 좋긴 한데 다른 모델들도 한번 비교해보면 어떨까? 기능이나 가격 면에서 더 좋은 게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영훈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이미 다 알아봤어. 이게 제일 나은 선택이야. 괜히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 영훈은 현수 씨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현수 씨는 더 이상 논리적으로 맞서기보다는 영훈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그는 말했습니다. 영훈아, 네가 이 차에 끌리는 건 이해해. 디자인도 멋지고 너랑 잘 어울리긴 해. 그런데 혹시 다른 차도 한번 살펴보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결정을 내리는 건 너야. 내가 선택할 문제지만 조금만 더 비교해보는 건 어때? 영훈은 현수 씨의 말을 듣고 잠시 멈칫하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내가 후회할까봐 걱정돼서. 이 차가 마음에 드는데 혹시 다른 걸 봤다가 더 혼란스러워지면 어떡하지? 현수 씨는 동생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선택이 어려운 건 당연해. 그러니까 더 신중하게 해보자는 거야. 후회할까봐 걱정되는 것도 이해하지만 차는 큰 결정이니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내가 천천히 결정해도 늦지 않아. 영훈은 형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형 말대로 다른 차들도 한번 더 살펴볼게. 내가 너무 서두른 것 같기도 해. 심리학자 대시와 디시는 사람에게 자율성과 선택의 권한을 주었을 때 그들은 더 큰 책임감을 갖고 결정을 신중하게 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상대방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은 그들의 고집스러운 태도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현수 씨처럼 결국 네가 선택할 문제야 라는 말을 통해 자율성을 부여하면 상대방은 스스로 자신의 결정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자율성 부여를 통해 상대방이 자신의 결정을 더 깊이 고민하고 신중하게 선택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길은 흔들리지 않는다. 영훈은 처음에는 자신의 선택이 완벽하다고 믿고 형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현수 씨의 말을 통해 스스로 선택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 신중하게 자신의 결정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훈은 자신의 불안감을 인정하고 다른 선택의 가능성도 열어두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고집스러운 태도를 보일 때 선택의 기회를 주면 그들은 자신의 결정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권한과 책임을 함께 주는 것이 고집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결국 고집불통인 사람도 이 한마디로 대화를 시작하면 그들도 마음을 열게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분명 변화된 따뜻한 반응을 얻게 되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다면 댓글로 사연을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